안녕하세요. 슈즈 리뷰어 AZKL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매거진 농구 인생과 함께하는 농구 리뷰. 이번에는 지난 주말 이태원 나이키타운에도 발매가 된 에어조던 32의 리뷰입니다. 해외에 비해서 약 일주일 정도 늦게 발매가 되었는데 아마 나이키 스니커즈 앱의 런칭 때문인 것 같아요. 2017년도 약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모든 브랜드 통틀어서 제가 가장 기대를 하는 농구화가 에어조던 32 그리고 르브론 15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신경을 쓰는 리뷰가 되겠습니다. 먼저 에어조던 32는 에어조던 2를 모티브 삼아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에어조던 2는 브루스 킬고어가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브루스 킬고어라는 사람은 나이키를 대표하는 스니커즈 중 하나인 에어포스 1의 디자이너인데요. 하지만 에어포스 1이랑은 달리 에어조던 2는 국내에서 수많은 에어조던 중 가장 인기 없는 모델입니다. 게다가 이런 모티브를 해서 만드는 게 이제 지난 에어조던 31 바로 에어조던 1을 모티브로 했었는데 이게 워낙 성공적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30일도 일단 여기 있는데 정말 예뻐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발매 전에 되게 좀 걱정도 많고 이미지 떴을 때 기대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이키의 수석 디자이너 테이트 쿠어비스는 매우 성공적으로 에어조던 31을 런칭했습니다. 먼저 외형적으로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에어조던 2를 닮은 이 부분, 발목 부분은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제 멜로 1.5랑 더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던 2를 정말 저도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최근에 이제 데콘이란 모델이 발매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인가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썩 괜찮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월 18일은 에어조던 1 오지 하이 밴드가 처음 알려진 날인데 올해 같은 날에 조던 32 브레드가 발매가 됩니다. 근데 이 모델이 당연히 퍼스트 컬러가 아니죠. 먼저 발매된 이 모델인데 이게 바로 로쏘 코르사라는 모델입니다. 나이키 공홈에도 나와 있는데 이탈리아 스포츠카의 레드 컬러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색깔 자체가 매우 강렬합니다. 레드 컬러가 메인으로 사용된 조던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던 5 성난항소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이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로쏘 코르사라는 모델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31은 분명히 일체형 설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32는 일체형 설포가 사용이 되면서 슈레이스 시스템이 좀 눈에 띄어요. 딱 보고 이제 감이 오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하이퍼덩크 2016 플라니트가 딱 이런 시스템이었죠. 따라서 이거 슈레이스 빼시는 분들은 다시는 농구화를 신지 않겠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빼고 끼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로마자로 31 가장 먼저 눈에 띄었었는데 근데 이 모델은 31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하나만 더 그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그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신발이 아마 폼포짓의 유성펜을 페니아도이가 칠했던 샤피 그 모델처럼 하나 더 긋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큽니다. 조금 아쉽네요. 스펙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게요. 가장 먼저 이제 가피 보시면 플라이 니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작에서는 플라이 위브였는데 플라이 니트보다 상위 버전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다시 플라이 니트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대로 플라이 위브를 사장을 시킬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플라이 니트이기 때문에 플라이 니트의 취지대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더 강한 지지를 해줄 겁니다. 계속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작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쿠셔닝이에요. 이 전작에서는 보시다시피 전장 줌웨어가 사용이 되어서 쿠셔닝 자체는 정말 좋은 모델이었죠. 게다가 이 줌웨어 부분이 살짝 돌출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쿠셔닝을 상당히 빨리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출된 것도 없고 보시면 전족부, 후족부 분리된 줌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줌웨어 부분이 지금 전족부하고 후족부가 상당히 넓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족부는 11mm, 후족부는 13mm 줌웨어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셔닝적으로는 이제 전작에 비해서 절대 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플라이트 스피드 시스템 역시 그대로 사용이 되어서 폭발적으로 이제 밀어내는 그런 줌웨어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착을 해봤을 때 줌웨어 자체는 조금 체감이 덜합니다. 이 전작에 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KD9, KD10의 차이와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줌웨어가 두껍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좀 높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바닥에 좀 붙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발매 전에 살짝 논란이 됐었죠. 일단 이 가운데 카본의 크기가 줄고 쉽게 얘기해서 페이크 스펙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이죠.
근데 뭐 딱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백스펙이란 것 자체는 이미 알려졌으니 그 부분은 해명이든 뭐든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듣기 힘들겠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뭐 아까 이미 언급을 했지만 설포가 일체형인데 여기서 또 KD9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KD9은 신고 벗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조던 32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시면 이 부분까지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구가 좁지도 않고 그래서 신고 벗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내부는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좁아요, KD9처럼. 그래서 이 부분의 핏 때문에 사이즈 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게는 이미 재봤는데 280 사이즈 기준으로 493g입니다. 요즘 농구화 치고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에어조단 치고는 무거워요. 근데 마찬가지로 신어보면 무게감이 고스란히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설계가 참 잘 된 농구화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꺼내는 조던 31입니다. 조던 31은 플레이용으로도 그리고 이제 스니커즈로도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에어조던 32는 시착을 해본 결과, 그리고 이제 저희 농구인생 리뷰어분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이거는 정말 플레이용 바슈입니다. UNC 컬러가 또 공개가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스니커즈로 정말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색상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런데 피팅 자체가 완전 바슈용 피팅이에요. 칼발 아닌 분들은 신기 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천하기도 조금 그래요, 저는. 따라서 근데 이 말은 결국 바슈용으로는 최근 나온 모델 중에 가장 추천하는 농구화라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 이번 로스코르사는 수량 자체가 소량이었죠. 그래서 구한 분들이 아마 소수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 18일날 예정되어 있는데 브래드 모델, 별칭으로는 MJ스데이라고 하는데 한번 꼭 신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격에 대한 얘기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가격이 229,000원이죠. 21.9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리테일가가 이제 185달러인데 209,000원에서 219,000원 정도 사이가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보다 만원 비싼 22.9로 발매가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이키 코리아가 이제 10월 말에 르브론 15도 발매가 되는데 그놈 역시 이제 22.9로 하기 위한 좀 빅픽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르브론 15 마찬가지로 이제 185달러로 책정이 됐기 때문인데, 아무튼 23.9였던 조던 31 그리고 르브론 14 가격 정책에서는 개인적으로 정말 참담하게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는 나이키 코리아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스니커즈로서 에어조던 역시 무시하기 어렵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10월 18일에 발매가 될 에어조던 32가 미드도 발매되지만 로우도 발매가 됩니다. 로우는 스니커즈로 상당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큰데 발매가 되면 이번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빨리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